겟레디 위드미. 안녕하세요. 위드미 치과 대표 원장 오태규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평소에 느껴지지 않던 통증이 생겼다거나 과하게 시리거나 뜨거운 것에 불편하거나 잇몸에 고름집이 생겨서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해야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깊은 충치가 생기거나 온도감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보통 신경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를 많이 깎게 되기도 하고 신경을 다 제거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신경치료를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떨 때 신경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이 치료를 결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오늘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신경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신경치료란 올바른 명칭은 근관치료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편의상 근관치료와 신경치료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할게요. 근관치료는 치아 근관 내부에 있는 치수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아의 구조는 뼈보다 단단한 조직으로 범랑질이 있고요. 범랑질 아래에는 상아질, 그리고 뿌리 쪽에 있는 배각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인 치수가 있는 근관 혹은 신경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치수염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수뿐만 아니라 치아 풀이 넘어서도 염증이 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관 치료를 선택하게 되고 치아 내부 치수를 제거해서 통증, 염증 증상을 없애 치아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합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충치가 심해져서 치수까지 충치가 침범한 경우, 혹은 매우 근접한 경우, 치아에 금이 심하게 간 상황,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아예 파절되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파절이나 금이 간 부분으로 세균에 감염된 경우가 있겠고요. 이런 노출 없이도 치아에 계속된 자극들이 가해져서 치수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 내용은 저희가 여러분 치아를 진단할 때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께서 내 치아가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증상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찬물뿐만 아니라 더운 물에도 치아가 불편하시다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심하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치아에 통증이 있다면 치수염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색이 육안으로 봤을 때 주변 치아들보다 확연하게 어둡게 변했다거나 치아 뿌리 쪽에 잇몸이 부어오르면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잇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이미 치수가 괴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은 치과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치아가 불편해서 치과에 오게 되면 치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진단 과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통증 부위를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두드려 보는 타진 반응, 탐침, 아이스 테스트, 전기 치수 검사 등으로 치수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치아 신경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신경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수강을 개방해 주는데 기구의 접근이 직선으로 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충치가 있다면 충치를 확실하게 제거해 주고요. 파일이라는 얇은 기구로 근관에 들어가서 감염된 치수 조직을 기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얇은 파일부터 두꺼운 파일로 점차 넓혀갑니다. 이제 빈 공간에 화학적인 약제를 써서 세균을 제거하고 염증 반응이나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거탑펄차라는 재료를 이용해 소독된 근관을 밀봉시키는데요. 이 방법은 치수가 제거된 근관에 세균이 다시 들어서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신경치료는 3에서 4회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해부학적 형태나 시술 난이도에 따라서 4회 이상 방문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지만 앞니같이 뚫어놓은 구멍이 작은 경우 크라운 치료를 생략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레진이나 다른 재료로 구멍만 메워놓은 경우 치아와 재료 사이에 누출이 발생해서 다시 신경관 안으로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신경치료된 치아는 수분이나 영양분 공급이 끊겨 치아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 치아의 파절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서 보통은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경치료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신경치료를 받기 전에
걱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치료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치료는 여러분의 치아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보존 치료라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겟레디 위드미 치과의 오태규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